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해설에서 다룰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세특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활동의 개수가 아닙니다. 대학 입학사정관들은요, 학생이 무엇을 했는지보다 왜 그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똑같이 발표 활동을 해도 누군가는 그냥 평범한 세특으로 남지만 누군가는 서울대나 연고대 학종에서 합격을 결정짓는 엄청나게 강한 학생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대학이 세특을 읽을 때 진짜로 찾아내는 그 숨겨진 평가 언어, 그리고 사고력의 차이가 대체 뭔지 원본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의 개수가 아니다. 어떠세요? 그동안 세특한을 끝도 없는 활동들로 꽉꽉 채워 넣어야만 한다는 불안감 다들 있으셨죠? 이제 그 강박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무조건 활동을 많이 하고 화려하게 포장하는 게 합격의 열쇠가 아니라는 거,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적인 모닝콜입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 그러니까 활동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깊게 생각했는지, 바로 그 사고의 깊이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1장. 세특은 활동 기록이 아니라 사고 기록이다, 이겁니다. 세특은 단순한 활동 기록장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생각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록장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약한 세특은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호 변화를 조사하고 발표함. 어떠세요? 학생이 뭘 했는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전혀 안 보이죠. 그런데 진짜 강한 세특은 다릅니다. 국가별 탄소 배출량을 비교 분석하고 탄소 중립 정책의 한계를 탐구함. 확 다르죠. 이건 단순히 뭘 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가진 비판적 사고의 밀도, 그리고 주도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아주 훌륭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강렬한 기록을 만들려면 딱 이 4단계 흐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학이 세특에서 진짜 보고 싶어하는 사고의 전개 과정인데요. 1단계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2단계로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합니다. 그 다음 3단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해석을 내놓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탐구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질문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확장한다. 이 흐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진짜 좋은 세특인 거죠. 그렇다면 입학사정관들의 시선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두 번째 포인트, 대학이 세특에서 진짜로 평가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의 서류를 넘겨볼 때 딱 4가지 핵심 역량이라는 렌즈를 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학업 역량인데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단순히 내신 등급 좋고 공부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배운 걸 바탕으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료를 스스로 분석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진로 역량도 마찬가지예요. 전공 이름만 기계적으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관심사가 어떤 경험을 거치면서 쭉 확장되었는가, 그 흐름을 보는 거죠. 세 번째, 공동체 역량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조율하고 협업하는지를 의미하고요. 마지막, 학업 태도는 자기주도성, 그리고 끝까지 파고드는 끈기를 어떻게 행동으로 증명해냈는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 기준들이 좀 잡히셨다면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활동을 넘어서는 평가 언어입니다. 사실 대학은요, 여러분이 한 활동의 거창한 이름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평가자의 머릿속에서는 여러분의 아주 기본적인 활동 기록들이 고급스러운 평가 언어로 싹 번역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냥 발표함이라고 썼다면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 번역이 되고요. 조사함은 자료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 읽힙니다. 토론에 참여함은 단순하게 말 좀 잘했다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함이라는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으로 해석되죠. 모둠 활동은 어떨까요? 협업과 조율을 이끌어냄이라는 멋진 리더십으로 변환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학생은 창의적이다 라고 대놓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창의적인 사고가 팍팍 드러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말로만 들으니까 조금 막연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 포인트, 합격하는 세특의 실제 예시들을 보면서 사고의 밀도 차이를 확연하게 느껴보겠습니다. 먼저 공학이나 인공지능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그냥 기본적인 세특은
추천 알고리즘 조사 후 발표함. 딱 여기까지예요. 뼈대만 있죠. 하지만 쫙 보강된 진짜 합격생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이 사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지 질문을 제기하고 필터 버블 사례를 분석함. 와,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건 단순히 기술에 대해 요약한 게 아니에요. 질문을 만들고 사례를 비교하고 이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서 대안까지 생각해보는 아주 깊이 있는 비판적 사고방식을 입증해버린 겁니다. 이번엔 의학이나 생명과학 계열 예시입니다. 기본 세특이 그냥 유전자 편집 기술 조사에서 딱 멈춰 있다면 훌륭한 기록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의 치료 가능성과 생명 윤리 문제를 함께 분석함. 어떤가요? 순수하게 과학적인 사고나 논리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윤리적 판단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고를 탁 결합시켜서 본인의 진로 역량을 엄청나게 확장해낸 거거든요. 평가자 입장에선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5번째 포인트. 학생들이 세특을 쓰면서 가장 많이 빠지는 흔한 함정들, 실수들 짚어드릴게요. 진짜 안타까운 게 정말 좋은 소재를 가지고도 아주 사소한 실수로 세특의 힘을 쫙 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첫 번째로 질보다 양에 집착해서 무작정 활동만 우르르 나열하는 거. 이거 진짜 안 좋습니다. 두 번째, 맥락도 없이 전공 이름만 무슨 주문 외우듯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거. 세 번째, 제일 중요한 탐구 과정은 쏙 빼놓고 거창한 결과만 딱 적어두는 것. 네 번째, 호기심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고 뚝뚝 끊어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통계나 자료 근거 하나 없이 그냥 내 주장만 줄줄 늘어놓는 것. 이 5가지 실수들이 여러분의 기록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주범들입니다. 꼭 피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런 실수들을 피하고 완벽한 세특을 만들려면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 뭘 해야 할까요? 6번째, 여러분이 매 수업 끝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데 그 효과는 말도 안 되게 강력합니다. 매 수업이 딱 끝날 때마다 이 5가지를 짧게라도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예요. 첫째, 오늘 수업에서 가장 궁금했던 질문. 둘째,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내가 추가로 더 찾아본 자료. 셋째, 그 과정을 통해 새롭게 바뀌게 된 내 생각. 넷째, 이 내용이 내 진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지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다음 탐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또 다른 새로운 질문.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작은 메모들이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럼 대학이 그토록 찾고 싶어 안달이 난 완벽한 사고 주도형 서사가 아주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세특은 화려한 활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학은 학생부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고 성장하는 학생의 모습 그 자체를 읽고 싶어 합니다. 결국 세특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배운 내용을 자기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도록 생각의 밀도가 꽉 찬 진짜 기록을 지금부터 바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